여러분, 우리 몸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열쇠가 바로 부엌 찬장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아주 흔하지만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가진 소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소금 적게 드세요.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는 소금 꼭 챙겨 드세요. 이런 막연한 조언들 이제는 좀 넘어설 때가 됐습니다. 우리 뇌 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소금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을 지휘하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우리 몸의 총사령부, 바로 뇌에서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 뇌라는 친구가 아주 까다로운 VIP 같아서요.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철통 같은 경호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죠. 이 강력한 장벽 덕분에 뇌는 정말 안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섬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아니, 이 성 안에 갇힌 왕, 즉 뇌는 도대체 어떻게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그 성벽에 있는 작은 감시탑에 있습니다. 바로 OBLT 같은 특수한 부위인데요. 이 감시탑은 경비가 살짝 느슨해서 마치 순찰병처럼 혈액 속을 직접 휙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소금 농도가 어떤가? 혈압은 괜찮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감시탑에서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 하는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뇌가 우리한테 보내는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신호,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갈증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우리 뇌가 갈증의 종류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짭짤한 팝콘 한 통 다 먹고 나서 목이 마른 거랑,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나서 목이 마른 거랑, 뇌한테는 이게 전혀 다른 신호라는 거죠. 전자는 삼투성 갈증, 후자는 저혈량성 갈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짭짤한 감자칩을 왕창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혈액 속 소금 농도가 확 올라가겠죠. 이걸 OVLT에 있는 센서 뉴런들이 딱 감지하고 비상, 지금 당장 물 마셔 하고 뇌에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투성 갈증의 정체인 거죠. 뇌가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죠. 근데 뇌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총책임자인 신장에게 비밀 지령을 내릴 메신저를 보냅니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 메신저의 이름은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이 호르몬이 뇌의 명령서를 딱 들고 신장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최대한 꽉 붙잡고 있어. 자, 이 과정 한번 보세요. OVLT가 감지하고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고 바소프레신이 분비돼서 신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신장이 실행하고, 와, 이거 정말 잘 짜인 교양곡 같지 않나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보여주는 정말 경이로운 대목이죠. 이렇게 우리 몸이 소금 농도를 0.1% 단위까지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죠? 아쉽게도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이겁니다 하는 마법 같은 숫자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옷 사이즈가 다른 것처럼 적절한 소금 섭취량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여러분 각자의 혈압입니다. 우리가 보통 듣는 권장량은 하루에 한 2.3g, 그러니까 2300mg 정도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 연구를 보면 혈압이 정상인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섭취량을 4에서 5g까지 늘려도 건강상 이점이 더 크다고 해요. 특히 POTS처럼 특정 질환을 앓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내 몸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땀 많이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겔핀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간단해요. 내 체중을 파운드로 바꿔서 30으로 나누면 15분에서 20분마다 마셔야 할 물의 양이 온스 단위로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맹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반드시 같이 보충해줘야 진짜 수분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이 단순히 수분 조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음식이 확 당길 때, 그 뒤에도 소금이 숨어 있거든요.
아마 이 연결고리를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유독 짭짤한 과자 같은 게 당길까요? 그게 사실 우리 몸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 같은 거예요. 우리 신경세포, 뉴런이 제대로 일하려면 나트륨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선 이 뉴런들이 과부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몸이 먼저 나서서 전투 준비물인 나트륨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적절한 나트륨 섭취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뇌 속에 짠맛 담당팀이랑 단맛 담당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 두 팀은 서로 다른 길을 쓰고 각자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만족도를 체크하는 센서, 그러니까 항상성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짠단짠 조합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식품회사들이 아주 영리하게 짠맛과 단맛을 절묘하게 섞어서 이 두 팀의 만족도 센서를 동시에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그만 먹어 하는 스위치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함정에 빠지는 셈입니다. 그럼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고 내 몸이 나 지금 짠 게 좀 필요해 라고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에 진짜 소금 욕구를 차려주기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설탕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지 기능 향상까지 정말 놀라운 보장을 얻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갈증으로, 식욕으로, 때로는 피로감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소금의 과학은 그 복잡한 언어를 해독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 되셨나요?